그냥 시골 늙은이입니다. 그냥 늙은이하고 얘기 몇 마디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어떤 얘기를 나한테 전달할 것이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평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환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필드에서 현직에 있다 보니까 또 동네가 그 6.25를 치렀던 곳이다 보니까 평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산물이 많잖아요. 산물이 많다 보니까 고기도 있고 사는 사람들도 환경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평화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하시면 다 주무시던가 나가시면 돼요. 다만 화천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요새 사회나 국사에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1950년대 6.25가 발발하면서 이데올로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6.25 때 이를테면 6.25라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 6.25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중국에 가셔서 들으신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텐데 중국 사람들은 항미 전쟁이랍니다. 미국을 대항하는 전쟁. 근데 우리는 6.25라 그러죠. 저 북한에 못 가봤는데 백두산까지 갔다가 북한에 내려가지를 못했지만 북한 사람들은 6.25를 남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학생들을 남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익숙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엄연하게 따져보면 북침이다 이거죠. 6.25 남침이면 6월 25일이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맞아요? 일요일날 첫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 놓고도 남침이라 그러거든. 평화 얘기를 하러 와서 왜 엉뚱한 쌈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 평화라는 얘기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하나 선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화천에 이예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근래에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도 받고 투자하면서 진 게 먼지에서 우주까지라는 이 책을 펴내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저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냥 대충 왔는데, 평화라는 게 먼지에서부터 우주까지 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그 평화가 뭐냐? 왜 평화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천광역시에 2, 경기도에 3, 강원도에 5, 이렇게 쭈루룩 DMZ에 연해져 있거든요. DMZ에 연해져 있는 시장 군수들, 이를테면 시장 군수 도의사들은 다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왜냐하니 국가 간에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에 또는 대리전쟁이라도 하죠.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UN 참전 16개국.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가 25개국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19개, 20개인데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지원해준 전쟁 물자를 지원해준 나라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화천 얘기를 하면 화천 8호호라는 게 있습니다. 8호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8호호가 한문으로는 깨트릴 파자에다 오랑캐 로자에다 호수라는
묻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하겠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고1 때 데모했어요. 저 청량에서부터 마포까지 그때는 푸세식 화장 시위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양병기에서 대소변을 보시지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푸세식인데 고등학생의 푸세식 분뇨 처리차에 타고 데모했어요. 저도. 노이스, 카브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싸움만 없으면 평화냐? 시끄럽지 않으면 평화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남북간의 통일이라든가 국가간에 이런 쌈박질을 하지 않는 게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를 얘기하는 연구하는 분들은 그걸 소극적 평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피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럼 소극적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적극적 평화는 뭐냐? 그거는 우리 내면에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얼마만큼 갈등이 없느냐 이거를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연구자들은. 근데 그 연구자들이 누구냐? 세계의 평화를 연구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찍는 기사님, PD님 다 평화를 연구한다고 보세요. 교화들도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갈등이다 이거지. 배고픈 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이냐? 근데 조금 이렇게 커가면서 우름이라는 대체를 물어가지고 저절 먹고 싶으면 우유를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면 우는다 이거죠. 그럼 엄마나 분열을 먹여야 사람들이 저절 먹이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얘기를 참 유명한 학자,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가 얘기하는 평화, 또 지금 이예수가 얘기하는 먼지에 대한 평화, 또한 세계적으로 평화의 창시자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 칼튼이라는 사람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